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88을 바라보는 노인의학 전문의 박도연입니다. 저는 무려 60년 가까이 환자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제 삶의 대부분은 병원 복도와 응급실, 그리고 환자들의 곁에서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술로 인해 몸과 마음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65세 이후에 마시는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과 제약회사는 이 사실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술로 인한 합병증이 병원을 먹여 살리고 약을 팔게 하니까요. 저는 더 이상 이 구조 속에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남은 생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그리고 때로는 가슴 아픈 경험들을 통해 배운 진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간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간이 아닙니다. 2019년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의 알코올 분해 효소 활동은 평균 42%나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엔 소주 한 병을 마시고도 멀쩡했다면 지금은 소주 반 병만으로도 같은 충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은 혈액 속을 돌아다니며 마치 독성 물질처럼 혈관을 파괴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을 앓는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불씨가 심각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져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저혈당이나 고혈당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예전보다 술이 잘 안 받는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같은 양을 마셔도 어지럽고 다음날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이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간에서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저녁 술자리가 있다면 건배 후 술잔을 바로 내려놓으십시오. 그 대신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로 대체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실천해도 간 수치가 회복되는 사례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특히 간 수치가 높게 나온 분들은 단 이틀만 금주해도 눈에 띄는 개선을 보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적당한 술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이는 젊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잘못 확산된 결과입니다. 65세 이후엔 적당한 술조차 독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막걸리나 전통주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알코올 도수가 낮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은 어떨까요? 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2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202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65세 이후 지속적으로 음주하는 사람은 매년 뇌 용적이 2.1%씩 줄어들며 이는 뇌세포 200만 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라는 말이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SOS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알코올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뇌의 자연적인 해독 과정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척수에게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독성 물질이 축적됩니다. 혹시 밤에 잠들기 위해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술이 깊은 잠을 방해하여 다음 날 더욱 피곤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뇌 건강은 점점 악화됩니다. 하루에 20분씩 산책을 하며 땀을 흘리십시오. 뇌혈류가 증가하고 술이 남긴 독성 물질이 더 빨리 배출됩니다. 저 역시 지금도 매일 아침 천천히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산책할 때는 스마트폰을 두고 나가세요.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민간요법 중 와인은 심장에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에게 와인은 당분과 알코올의 이중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겐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홍삼주나 인삼주 같은 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도 알코올 자체의 해로움이 더 큽니다. 하지만 뇌 손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김호철님은 72세의 은퇴 교사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막걸리를 즐기셨고 은퇴 후에는 전통주니까 몸에 해롭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매일 한 사발씩 드셨습니다. 호철님은 평생 술로 큰 문제를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처음엔 그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잦아졌습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정도였습니다. 가족들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6개월 후 호철님은 손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얼굴을 보며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가족들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 뒤엔 화장실 위치조차 잊어버렸고 밤에 집을 나가려고 해서 가족들이 교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알코올성 치매였습니다. 뇌 MRI 사진에는 해마 부위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인의 해마와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호철님의 뇌는 마치 10년을 더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철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이 이렇게 내 삶을 빼앗아갈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3년 전만 알려줬더라면 난 지금도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있었을 텐데. 그 순간 진료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가족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후 호철님은 요양병원에서 지내며 점차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막걸리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매일같이 그를 보며 고통스러워했고 결국 아내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술이 온 가족의 삶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호철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가족에게도 비슷한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직 모르실 겁니다. 저의 아내는 평생 저와 함께 병원을 지켜온 동반자였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었던 아내는 의학 지식도 풍부했고 건강관리에도 누구보다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 무렵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가볍게 와인을 즐기는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들과 만날 때만 마셨습니다. 와인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말했습니다. 의사 아내가 이 정도도 모르겠어요. 적당한 와인은 심장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2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GOT와 GPT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었고 추가 검사 결과 간경변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의사이자 남편으로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술은 안 마실게. 나도 손주들과 오래 있고 싶어. 아내의 눈에는 후회와 다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학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막상 자신의 일이 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아내는 술잔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무알코올 와인이나 포도주스로 대신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점차 이해해 주었고 심지어 몇 분은 아내를 따라 금주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간의 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눈빛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손주와 걷는 아내의 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금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술이 곧 독입니다. 간은 약해지고 뇌는 갉아먹히며
약물과의 충돌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특히 증류식 소주와 맥주, 막걸리는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알코올 농도가 높고 우리 몸에서 분해하기 가장 어려운 형태의 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았습니다. 술을 끊고 새 삶을 얻은 이들도 있었고 끝내 후회 속에서 눈을 감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선택의 시점이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결단은 더 큰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김호철님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제 아내처럼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술잔을 내려놓는 것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가져다 줄 변화를 생각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웃는 손주, 건강한 노후. 이것들은 술잔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잔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다시 찾아옵니다.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즐거움, 손주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행복, 건강검진에서 정상 수치를 확인하는 안도감. 이 모든 것이 금주라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가장 극적인 회복 사례는 80세에 금주를 시작한 할머니였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석 달 후에는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90년 가까이 환자 곁에서 배운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